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아빠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열무아빠님께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겪으신 분이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의 수위가 굉장히 또 섬뜩한 분이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열무아빠님. 놀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열무아빠님의 직업괴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오늘 아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공사 현장이나 그런 공장 현장에서 보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출입 통제나 차량 출입 통제, 이런 보안 검색 등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그런 직업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곳을 다니실 거고, 예, 여러 맞습니다. 또 장소를 돌면서 보시는 것도 많을 텐데, 오늘 아마 그 일을 하시면서 겪으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열무아빠예요. 이 일은 제가 보안업체에 처음 들어갔을 때 완전 신입 때 겪었던 일인데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10년도에 겨울에, 지역은 딱 특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충청도 지역입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가 신입이다 보니 신입 교육도 받고 충청도 지역의 현장으로 발령을 받게 됐는데, 근데 분위기가 약간 뭔가 음산하다고 해야 되나, 모든 직원들이 뭔가 숨기는 느낌 있잖아요. 신입이 왔으니까 뭐 이렇게 인수인계 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저희는 신경도 안 쓰시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입이라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뚝뚝하구나, 관심이 없으신가라는 그런 오해까지 했는데, 직원분들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근무지를 배정받아서 근무지 가기 전에 팀장님하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하고 흡연장에서 구름과자를 피고 있는데, 근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7번 초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저희 동기들은 5번 초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팀장님이 5번 초소 가면은 약간 조심해야 할 게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냐니까, 첫 번째, 밤 10시 이후에는 초소에서 나오지 말고 순찰도 돌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10시 이후부터 1시간마다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해라. 아무 일 없다는 걸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화장실을 가거나 혹은 흡연장 가서 구름과자를 피우게 되더라도 무전기는 꼭 갖고 다녀라. 이 세 가지를 들으면서 이분들한테만 말씀하고 나한테 말을 안 할까? 이게 5번 초소에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분위기도 이상하고, 근데 주위를 아무리 들어봐도 뭐 연가라든지 이런 건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런 음산한 분위기 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느껴보지 못한 음산한 분위기.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위기고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 보니 뭔가 일은 있는데, 일단 신입이라 뭐 팀장님한테 따져 물을 수도 없고 궁금하지만,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제가 7번 초소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이라 초짜라 너무 많이 실수를 하고, 그리고 그 퇴근하는 직원분들 차량을 하나씩 트렁크를 열어서 그 보안 검색이라고 하나요? 뭘 갖고 나가나? 혹은 그 차에 직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나? 이런 것까지 다 통제를 하더라고요. 처음 하니까 차량들도 여러 가지 차량이라 트렁크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고 막 버벅거리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10시까지 이렇게 헤매고 일하다가 10시 이후에 저희 직원분들이 10시에 밤 야참이라고 해서 도시락이 배달이 돼요. 10시에 야참식으로. 그래서 그걸 먹고 12시에 제가 순번이 돼서, 그 현장이 너무 넓다 보니 도보로는 이동이 안 되고 각 초소마다 순찰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찰차를 타고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7번 초소까지 가서 그 직원분들하고 흡연장 가서 구름관자를 피고 있는데 무전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5번 초소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서성이신다, 가서 확인하고 보고해라. 어차피 흡연장 옆에 초소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갔어요. 직원분들이랑 저랑 가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밤 12시고 그 다음에 주위에는 민가도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서성있나? 그리고 그게 CCTV에 찍혔다? 뭘까?
전 속으로는 이게 사람일까? 영가일까? 근데 영가면 다른 사람들이 못 봐야 되는데 CCTV에 찍혔잖아요. 뭔가 뒷골이 오싹하면서 갑자기 가기가 싫어지는데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가서 보고 해야 되니까 갔는데 진짜 할아버지가 개량 한복 있잖아요. 그 회색 개량 한복, 승복 색깔 있잖아요. 그 스님들이 입으시는 승복 색깔. 그거를 입고 뒷짐지면서 막 서성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제가 가서 어르신 어디 가시는 귀신이냐고 제가 순찰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냥 어르신은 그냥 씩 웃으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오, 저희가 뭔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웃으세요, 웃어. 그러다가 갑자기 제 안에 계신 신령님이 대가리 받고 절을 하래요. 그 할아버지한테 대뜸 그냥 무조건 절을 하래요. 근데 예. 옆에 사람들 다 있고 근데 제가 그런 행동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잖아요. 근데 신령님이 계속 야 넌 절을 해야 산다. 여기서 너 절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넙죽 큰 절을 했어요. 그러니 저를 또 빤히 쳐다보시더니 더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험악하게 웃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되게 인자하게 웃으시는 그 웃음 있잖아요. 그렇게 웃음을 지으시고 5번 초소 앞에 산이 있었어요. 산 쪽으로 걸어가시는데 이게 걸어갈 때 그 속도가 발은 안 움직이는데 앞쪽으로 미끄러지듯이 가는 그런 거 현상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렇게 미끄러지면서 이게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로 쑥 사라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만 본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있던 직원들도 봤고 그렇게 팀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할아버지 저 산 쪽으로 가셨고 지금 5번 초소 앞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저는 제 초소로 가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1시간 후에 팀장님이 무전으로 5번 초소 응답하라고 왜 니네 전화도 안 받냐고 빨리 응답하라. 근데 계속 무전이 이렇게 울리니까 전 직원들이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할아버지도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순찰차를 타고 5번 초소를 갔는데 초소 안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래서 팀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팀장님 직원들 안 보인다고. 이거 화장실 간 것도 아니고 제가 흡연장도 가봤는데 없다고. 그러니 바로 순찰차 타고 팀장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저희 둘이 일단은 다 찾아봤어요. 5번 초소 앞까지 나가보고 그 구역을 이제 차 타고 돌아다녀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핸드폰으로 전화도 해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뭐 신기하게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그렇게 찾다가 팀장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야 열마파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갔더니 그 직원들 2명이 아까 할아버지가 사라졌던 그 반향에 대고 절을 하면서 절을 한 상태로 무릎 꿇고 머리를 땅바닥을 막 찌으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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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박고 있는 거예요. 2명 다. 이게 뭐지? 팀장님도 일단은 말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 둘이 달려들었어요. 예. 달려들었는데 머리를 찌우다 보니까 이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상태가 침을 막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압을 했는데도 계속 절을 하려고 하면서 입으로는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외치고 있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얼굴들 때려보고 막 이러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 공장지대가 민가도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요. 예. 막 구급차를 불러도 늦게 올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외진데가 있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순찰차에 태우고 읍내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 가서 이마가 찢어졌으니까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리니 일단은 응급실에서 기다리라고 거기 의사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응급실에 냅두고 치료 받을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팀장님이나 구름과자를 피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혹시 팀장님 아침에 우리 근무하기 전에 도대체 왜 5번 초소 서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주의사항 말했냐? 뭔 일이 있었냐고. 아니 도대체 다른 사람들도 뭔가 쉬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신입들만 왜 거기 위험한 데로 보내냐고. 이게 위험한 데니까 이렇게 주의사항 알려주지 않았냐고. 예. 그랬더니 그전부터 5번 초소에서 근무만 서게 되면 사람들이 원래 야간 근무자들은 2명씩 서요. 그래서 한 사람이 3시간 근무를 하면 나머지 3시간은 그 초소 안에 락구락구라고 하죠. 침대. 단위 침대를 갖다 놓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잠자면서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계속 거기서 근무하다 보면 직원들이 가위도 늘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몽유병 걸린 사람처럼 구역을 막 뛰어다닌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본사에서도 이거를 보고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래서 그 5번 초소는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이 어떤 곳인지 아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너희 네. 같은 신입대 보낸 거라고.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아 이건 아니지 않냐고. 베테랑들도 그렇게 헤매는데 신입들이 뭘 알겠냐고. 보라고 사람 다친 거. 예. 그리고 팀장님은 못 믿으시겠지만 지금 저 사람들 빙의 걸린 거라고. 근데 귀신에 씌인 건 아니고 뭔가 절대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힘에 의해 저렇게 되는 거라고. 귀신은 절대 씌인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팀장님이 나도 그렇게 느낀다고. 나도 원래 귀신 같은 거 믿고 사실은 뭐 자기 외가 쪽에 무당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거 물어봤대요. 팀장님도 개인적으로. 네. 그랬더니 뭐 거기가 음기가 강해서 막 귀신들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 괴롭히고 그런다. 얼토당토하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또 굿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딱 그 얘기를 다 제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한 일이 생기니까 그때는 가위 눌리거나 아니면은 몽유병처럼 뛰어다니거나 이런 일만 있었지만 오늘은 머리도 찢어지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이렇게 내뱉고 홍대도 안 내고 정신도 못 차리고 이러니까 이게 일이 커진 거죠. 그래서 팀장님 일단 이거 본사에 다시 얘기해야 된다. 아니면 저 초소를 폐쇄를 하든가 안 그러면 사람들 계속 다칠 거고 만약에 이게 일이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거 하나의 경고인 것 같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본사에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그래서 그 다친 분들은 일단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왜냐면 꼬매고 막 이랬는데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잠자듯이 그냥 계속 눈 감고 기절했는지 그 응급실에 선생님도 입원을 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입원시키고 저하고 팀장님은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는데 아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느냐. 이 두 사람 다친 게 모든 직원들 귀에 들어간 거야.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니까 원래 근무했던 분들도 근데 팀장님한테 근무하다 말고 쫓아와서 야 이건 아니다. 그전에는 사람도 안 다쳤는데 이번에 사람까지 다쳤다며. 어? 야 이거 뭔 일이냐. 야 이거 무서워서 누가 근무하겠냐. 그래서 팀장님이 그 자리에서 일단 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이래서 사람이 다치게 되었고 지금 여기가 심상치 않으니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본사에서 사람이 오셨고 그날에 근무했던 야간 근무자들을 한 명씩 불러서 면담하고 그리고 그날의 CCTV 기록이랑 근무일지랑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CCTV 보시면서 아까 그 할아버지가 서성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찍혀있어요. 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연가나 이런 거였으면 안 찍혔어야 되잖아요. 정확히 우리가 봤던 할아버지가 찍혀있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본사에서도 뭐라고 반박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알다시피 앞에 산밖에 없는데 민가도 없는데 할아버지가 왜 산 쪽으로 갔을까? 막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 난리가 난 거죠. 임시적으로 5번 초소하고 6번 초소하고 7번 초소는 폐쇄를 하자. 안 된다. 폐쇄를 한 채로 일단 근무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본사에 복귀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 팀장님도 알았다고 하고 저희도 폐쇄한다니 조금은 납득이 되는 부분이라 예. 그래도 저희가 일하러 왔잖아요. 돈은 벌어야 되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날 아침에 모든 조사 끝나고 그때는 충청도라 저희가 따로 숙소가 있었어요. 저희 직원들만 쓰는 숙소. 거기 돌아가서 씻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건 산신이 화가 나갖고 이건 돌이킬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산신이 어디 있었냐고. 아까 그냥 할아버지 아니었냐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도 CCTV에 다 찍혀 있었다고. 이거 사람 아니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절대 아니래요. 자기보다 높대요. 높으신 산신이고 얘네가 여기 신의 영역에 침범했으니까 화가 나신 거라고. 그래서 너희 지금 2명 실려간 것도 하나의 경고니까 너 빨리 여기서 떠나라고. 딴 데로 가라고. 너가 만약에 엮이게 되면 내일부로도 어쩔 수 없고 그 니네 가문에서 섬기는 신들도 해결을 못 한대요. 이게 신이 한번 화가 나면 모든 게 소멸될 때까지 아니면 신께서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모든 게 소멸이 되거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나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날 야간 근무하기 전에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제 본 것도 있고 근무지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팀장님이 팀원들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너 지금 어디 딴 데로 파견 보낼 수도 없다고. 좀 버티라고. 본사에서도 알지 않았냐고. 그래서 너무 무섭기는 한데 돈은 벌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근무를 했어요. 했는데 며칠 동안
고라니가 밤에 울면은 약간 애기 울음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 내죠? 근데 그 소리가 고라니가 고라니한테 서로 대화하듯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기 오. 울음소리 같은 걸로. 그러니까 소름 끼치잖아요. 근데 그건 저만 듣는 건 아니고 전 직원들이 다 그런 걸 겪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끝날 때 보면은 흡연장 가서 그런 얘기하고, 야 여기 막 귀신 있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고라니 소리가 저렇게 무섭냐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분위기는 더 고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은 근무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다시 팀장님한테 말을 했어요. 못하겠다고. 차라리 우리를 주간근무로 돌려달라고. 우리 네. 야간근무 절대 못하겠다고. 이거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아니 본사한테 얘기도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오늘 밤에 자정에 본사에서 사람들이 오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신다고요? 알았다고. 그러면 우리 그거 믿고 근무 다시 하겠다 해서 그날 밤 자정에 본사에서 5명 우리 직원분들이랑 뭐 그분들은 무당분들이긴 한데 무당분들 3명이랑 그 다음에 법사? 이렇게 북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구 치시는 분들. 그분들을 법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오셔서 5번 초소 앞에 거하게 제사상 있잖아요. 과일이랑 뭐 여러 가지 그거를 차리고 장구를 치시면서 무슨 굿을 하는데, 근데 실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 없다고. 이거는 산신을 도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갑자기 무당분이 굿을 하고 계시는데 5분도 안 돼서 어떤 존재한테 접신을 하신 것 같이 남자 목소리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내가 니네들 다 소멸될 때까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그 무당분은 피를 토하고 정신을 차리고 헐레벌떡 도망가시는 거예요. 여기 못 있겠다고. 다른 무당분들도 그걸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영가가 아니니까, 악귀도 아니고 신적인 존재니까 자기네들도 못하겠나 봐요. 법사님도 그거 보고 다 도망가시고 본사 직원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벙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신없이 흘러가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다시 근무는 해야 되는데 무섭고 하는데 돈이 깡패라고 하잖아요. 이게 돈이 묶여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지. 예. 하지만 해야 되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근무하기 전에 술 있잖아요. 아예 술을 먹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로 무서우니까 맨정신에 못하 계시는 거야. 예. 맨정신에 절대. 그러니까 팀장님도 술 먹는 거 아는데도 일단 근무는 직원들 시켜야 되니까 그거는 무마해 주시고,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때 술을 먹고 근무를 했어요. 저도 무서움지라 근무는 해야 되고 해서 소주 반병 정도 먹고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게 구판 끝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부터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막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현장 안에 보면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면 난로, 전기난로 아시죠? 그거를 켜고 추우니까 이런 공사 현장 가보면 쉼터 같은 게 있어요. 그 구역마다 거기서 전기난로를 켜고 쉬시고 계시는데, 밤에 철야 작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쉬고 있는데 그 전기난로가 터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터져서 5명이 화상 있고 그 불똥이 옆에 건설 자재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게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불이 순식간에 막, 그리고 옆에 전기난로도 커지고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나고, 막 소방차 오고 그다음에 경찰분들 출동해서 이런 거 조사하시고 여러 가지가 벌어지다가 그 5번 초소 앞에 보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항아리 같은 게 있잖아요. 누가 그 항아리 같은 거를 거기다 냅뒀어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 할까? 이거 무당이 시킨 거라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진정이 된다고. 믿어보라고. 그러는데 믿어보긴 개뿔. 그날 저녁에 정말 저희 순찰하기 전에 차량 점검을 하는데 모든 차에 이상이 없었거든요. 정확히 오른쪽 바퀴, 조수석 바퀴, 모든 순찰차 바퀴가 빵꾸 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신기하게 오른쪽 조수석 그 바퀴만 차량 운영 못하게. 그리고 또 이상한 소리 막 있잖아요. 고라니가 대화한다는 소리.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리고. 예. 그러다가 무전이 오는데 1번 초소에서 여기 큰일 났다고. 뭔 일이야 그랬더니 여기도 불 났다고 하는 거예요. 1번 초소에 불이 났대요 또. 그러니까 막 여러 군데에서 불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리고 차량도 이상이 생기고. 예. 그러다 보니 팀장님도 버틸 수가 없잖아요. 본인 자신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나. 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거 일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 같이 모였어요. 저희 팀원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일단 본사한테 얘기를 하자. 여기 우리 계약한 거 끊고 우리 철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총대 메고 본사한테 얘기를 해서 일주일 뒤에 저희는 다 철수를 했거든요.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 초소에 놔둔 장비들 수거하러 갔는데 거기 출근하시던 인부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나갔고 앰뷸런스가 그때 한 5-6대가 오고 와. 그 다음에 소방차 빨간 차 중에 구조차 있잖아요. 예. 그 차들도 한 3대 오고 사람들 들것에 실려 나가고 보니까 어떤 분은 오른팔 여기가 죽단이 되어 있고 어떤 분은 철근 있잖아요. 철근이 발등에 찍힌 거예요. 막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국판에서 들었던 말 있잖아요. 너희들이 소멸될 때까지 나는 이건 멈추지 않는다. 너희들이 소멸되기 원한다. 이게 괜히 무당 불렀다가 국판 불렸다가 신의 노여움을 더 산 거죠. 어찌 보면은 이 행위는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한낱 귀신 취급하나? 이런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기서 떠날 때까지, 너희들이 여기서 없어질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인부님들 실려가는 거 보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저희도 무서워서 장비들을 철수하고 본사에 모여서 대기 발령 상태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근데 출근은 해야 되니까 본사로 다 간 거예요. 가서 그 후에 팀장님이 그 본사 직원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대요. 그 5번 초소가 원래 산이었대요. 그냥 산인데 거기를 부지를 사서 무조건 나무 베고 그다음에 거기를 훼손을 하고 확장을 한 거죠. 오. 무당이 그거를 듣고 하는 말이 무당까지 찾아갔었대요. 본사 직원이 그 도망간 무당분들 중에 한 분을 찾아간 거죠. 찾아간데 하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신의 연역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구슬하든 누가 뭔 짓을 하든 이거는 신이 노용을 풀기 전까지는 너희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차라리 공상을 접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도저히 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우리 지금 벌려놓은 게 이만큼 있는데 철수는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말을 듣고 저희들은 원래 대기 발령하다가 다시 그쪽으로 갈 뻔했어요. 왜냐면 그쪽이 조금 금액이 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철수하니까 저희가 계약금 걸었던 것보다 2배를 더 건 거예요. 하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 업체 전에도 몇 개의 업체가 있었나 봐요. 근데 다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이 현장은 돌아가야 되는데 보안 요원들도 없고 보안 요원이 한 발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들이 없으면 통제도 안 되고 하니까 2배를 준다고 했는데도 거기서 팀장님이 갈등을 하신 거죠. 2배인데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제 월급이 한 달에 180만 원 세금 안 떼고 180만 원 2배를 걸었으니까 저희 직원들한테는 한 270만 원 떨어지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저희들한테 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안 된다고 절대 못 간다고. 그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 열마아빠 우리 저번에 입원했던 친구들한테 일단 가봐야 된다고. 왜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의식을 못 찾고 있다고. 예. 그 아까 2사람 있잖아요. 산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머리를 박으면서 용서를 빌었던 그 2 직원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대요. 의식이 없대요. 어디를 다쳤는지 그냥 이마만 찢어졌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병 가자고 해서 갔는데 제가 그때 못 봤던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직원들 머리 위에 뭐가 막 달려있는 거예요. 귀신 연간은 아니었고 이상한 검은색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머리 위에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귀신이 이렇게 해코지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번접할 수 없는 힘. 이 사람들은 큰일 났구나. 이거 도대체 이게 괜히 엮였다가 팀장님 보시라고 이렇게 된다고 우리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일단은 알았다고 복귀를 하고 예? 계속 대기를 타는데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쪽 공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들이 훼손했던 그 산 있잖아요. 산 앞에 위령비나 이런 거를 어떻게든 지어서 어떻게든 마무리 하겠다. 그러니 와라. 계속 와라. 근데 계속 실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너 죽는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힘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밀당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는 포기를 하고 네. 저는 충청도에서 경남으로 넘어갑니다. 경남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팀장님을 본사에서 만나게 됐는데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팀장님 몰골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팀원들이랑 다 찢어졌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시 신입 직원들을 뽑아서 그 본사에서 신입 직원들을 파견 좀 해달라고 자기 팀을 따로 꾸려서 거기를 또 한 거예요. 그 꼴을 보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팀장님을 만나서 아니 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큰일 났다고. 뭔 큰일이냐니까 이번에는 사람이 안타깝게 순찰 돌다가 순찰차가 전복이 됐대요. 전복이 돼서 그 차 안에서 전복되면서 불이 난 거예요. 예. 그 안에 있던 직원분이 안타깝게 가시고 그거 위에 계속 사람들이 다치고 그리고 심지어 그 근무하던 분들 중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정확히 어딘가 미쳐서 그러니까 뭔가 막 헛것을 보고 환청도 듣고 그리고 여기서 팩트가 뭐냐면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중얼거린대요.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래서 또 팀장님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자기가 사람들을 끌고 갔잖아요. 네. 팀장님은 안 다쳤어. 근데 팀장님 가족분들 중에 딸 쌍둥이가 있어요. 2명이. 네.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약간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했거든요. 병원을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희귀병도 아니고 그냥 단지 건강한 아이야. 근데 살이 빠지고 열이 막 39도까지 오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일단은 팀장님을 모시고 진짜 이번에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지금 우리 팀장님이 이런 상황이고 이런 데에서 일을 했다. 근데 나도 봤다. 산신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지금 이런 일이 모두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팀장님 가족분이 이렇게 딸이 이렇게 아프다. 이게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말 들으시는 아버지가 팀장님 뺨을 찰싹하고 때리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그 전에 그 항아리 있잖아요. 그 항아리를 그 5번 초소에 놔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드시고 우리 좀 봐달라. 그 항아리에 술이 있었다는 거는 알지도 못했는데 네. 팀장님이 맞다고 그 술이라고. 근데 니네가 그 산신님을 너무 무시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계속. 그러니까 화가 안 풀리시고 이제는 네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 근무했던 가족들도 분명히 악재가 뻗쳤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없는데 딸한테 붙어있는 기운은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쳐낼 수는 있으니까 딸 데리고 오라고. 예. 딸 데리고 다시 본가로 왔어요. 저희 본가로. 그래서 저희랑 알고 지내는 스님이랑 그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 친하신 만신분 2분 저번에 시찬 때 제가 빙의행했을 때 치료해 주셨던 만신 2분 이렇게 오셔서 굿은 아니고 의식을 치렀어요. 의식을 치렀는데 계속 만신분들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빠진다고. 예. 이거 안 빠진다고 어떡하냐고.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그 신당 안에 있는 쬐그만한 관같이 생긴 게 있어요. 저희 집에 항상 그게 놓여 있었거든요. 신당에. 그거를 갖고 나오시면서 방으로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는데 그 딸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라 아프다고. 그런데 얘 입에서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린애 입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나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소름 끼치고 팀장님은 어버버거리고 있고 그 팀장님 와이프분도 같이 왔거든요. 애 엄마는 통곡하고 있고 만신분들은 계속 아파하시고 방울을 흔들면 흔들수록 애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어린애가. 그리고 그거를 한 10분가량 하니까 애가 기절을 한 거죠. 기절을 하고 일어나서 토를 하고 토를 했다는 거는 이게 몸 안에 있다는 게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다가 그 기운을 담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거를 다시 담아서 다시 신당에 모셔드리고 할아버지가 또 팀장님을 보시더니 아버지 쪽으로도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쌍욕을 조근조근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뭐말로마 너 때문에 돈 욕심에 눈 멀어서 그곳에 사지에 사람을 그렇게 보내갖고 너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다 큰일 났다. 그러더니 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너한테 씌인 거는 신의 힘이라 우리 실력 있는 힘으로도 이 딸 하나 구한 게 다라고. 너한테는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타겟이 팀장님이 된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사람을 계속 보내고 산신을 귀찮게 하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안 보냈으면 거기를 그냥 냅뒀으면은 어찌됐든 간에 사고는 안 났을 텐데 계속 그 돈 2배, 3배 준다고 하는 그 욕심에 계속 사람을 파견한 거예요. 자기가 사람 모집해갖고. 원흉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걸려있는 저주 같은 기운이래요. 이게 신의 힘이니까 네가 어떤 무당을 찾아가든 네가 뭐 구슬을 하든 아니면 뭐 교회를 가든 어디 뭐든 절을 가든 너는 안 된다고.
이거는 신의 힘은 아무도 정말 이거는 거역할 수 없으니 너는 감내하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 죽지는 않을 거야. 근데 너는 진짜 큰일 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아시는데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그 팀장님은 답답한 거야. 무릎 꿇으면서 제발 알려달라고. 내가 돌봐야 될 가족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 때문에 그렇게 당한 직원들은 어떡할 거냐고. 이미 그 사람들도 시작됐다고.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러면서 내쫓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팀장님 끌고 그 다음에 딸내미들은 일단 할아버지가 오늘은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하셔서 저희 본가에 냅두고 팀장님을 억지로 끌고 본사에 갔어요. 가서 전화를 다 해봤어요. 저희가 어차피 보안업체 직원분들이 다 돌고 돌아서 예. 다 안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어떤 분 부모님은 암투병 하시다가 회복이 되셨는데 다시 재발해서 돌아가시고, 예. 어떤 분은 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되고, 어떤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가족분들한테 발견이 돼서 다행히 목숨을 건지셨고,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악재라고 하죠. 거기 있던 분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팀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 팀장님 욕심 때문에 지금 이게 뭐냐고. 다들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모른다고. 내가 무당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도 해결 못 한다는데 어떻게 했냐고. 가서 빌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내뱉은 거죠. 당신 혼자 가서 빌라고. 빌어서 될 거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큰일 나는 거야. 뭐 아니면 도죠. 이 상황은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뭐 어떻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퇴마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산 신인데 그 신의 영역을 우리가 인간들이 허락도 안 받고 예. 침범한 거잖아요. 그 무당분이 그 신께 보사라도 지내고 이렇게 대우를 해줬으면,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해줬으면은 산신께서 화가 그렇게 안 나셨다고. 너희들 왜 이런 거 할 때 고사도 안 지내냐고.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꼬였으니까 이 꼬인 걸 못 풀고 팀장님은 그냥 계속 보낸 거지. 예. 이 사람이 원흉인 거야. 저도 속에서 화가 나서 빨리 가서 빌라고. 그날 밤에 혼자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그 5번 초소 앞까지 갔는데 제 몸이 갑자기 굳는 거예요. 왜 굳냐 했더니 신령님이 막으시는 거죠. 몸을 못 움직이게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네가 죽는다고. 일단 여기 있으라고. 그래서 팀장님이 앞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절을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그때 그렇게 하는 행동에 산 입구에 고라니들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고라니가 걸어와서 팀장님 앞에 서서 딱 쳐다보는데 야밤에 고라니 눈을 보면 무서워요. 아니, 날 밝을 때는 약간 맑은 눈 이렇게 보이잖아. 사슴같이. 근데 그게 밤에 보면 호러 영화가 따로 없어요. 고라니가 와서는 팀장님을 보고 네.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팀장님이 픽 쓰러져요. 그리고 고라니들은 가고. 쓰러진 팀장님 얻고 병원 가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병원은 데려가야 되잖아요. 데려가서 입원을 시켰는데 이제는 팀장님이 지금까지 지금 15년 됐거든요. 이제 식물인간 되신 지 15년이 됐네요. 지금 그때부터 15년 동안 의식이 없으세요. 그날 이후로. 근데 그 대신에 다른 분들한테 갔던 악재는 멈췄어요. 다행히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래, 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니까 너 하나 희생하고 다른 애들은 내가 봐주겠다. 그래서 고라니가 산신님 대신에 가서 벌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팀장님께서는 안타깝게 지금도 병원에 계시거든요. 지금 15년이 지났으니까 이야. 아직까지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장은 어떻게 됐냐. 공장 부지가 굉장히 넓었는데 그 5번 초소 앞에 산을 훼손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다 생산 공장이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그 앞에 훼손됐던 부분을 다시 중장비에 와서 메꾸고 거기다가 나무 있잖아요. 거기를 확장을 하려면 나무도 베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무도 다시 심고 거의 원상복구 하려고. 왜냐면 그 공장 지었던 거기 소유하던 기업도 휘청하고 있었어요. 거의 부도 직전까지. 그 일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당분들을 거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소유했던 기업의 임원분이 어디 무당분한테 찾아가셨나봐요.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저도 후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근무하면서 이런 일 겪으면서 와, 진짜 영가들도 무서운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안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거기가 다 외진되고 산을 깎아서 만든 곳이거나 아니면 철거할 철거촌, 그 다음에 철거할 병원 막 이런 시설. 그리고 저희는 거기까지 가봤어요.
철거 예정인 장례식장. 근데 그 장례식장 안에 화장터도 있었어. 예. 근데 거기가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여기가 수살기가 제일 무섭고 끈질기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느껴요. 장례식장 안에서 여러 가지 영혼들이 섞였잖아요. 예. 이게 섞이면 여기서 악기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시참 1편 때 악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장례식장에서 본 건 악마 수준. 그 정도예요? 이때 장례식장에서도 제가 근무했어요. 운 나쁘게 항상 제가 가는 곳은 어떻게 일이 벌어지거든요. 와. 아니 다른 분들은 겪지도 않아도 돼. 근데 내가 가면은 누가 다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와이프도 지금 제가 이 일을 거의 15년째 하고 있는데 예. 항상 불안해 하거든요. 진짜 어디 출장 가거나 파견도 제가 가끔 가요. 예. 이런 철거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철거하다 보면 앞에 초소 세워놓고 외부인들 못 들어가게 하려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혼자 근무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위험해요. 왜냐면 노숙자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이건 영가도 무섭고 예. 사람들도 무섭고, 그러다 보니 보안일 하면서 여러 일을 겪었는데, 이번 일은 영가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 사람들 욕심 때문에. 와. 어차피 그 기업이 욕심 때문에 그걸 확장을 했고, 또 월급을 2배 준다고 하니 우리 회사 팀장님은 억지로 사람들 보냈다가 다 망하게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진짜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신 같은 존재는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괜히 건드렸다가는 진짜 다 전멸하게 된다. 그런 거 느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할아버지 아버님께서 너도 뭘 털어야 된대요. 너한테도 묻었대요. 아빠, 나한테 뭐가 묻었다고 그러는 거야. 내 안에 신령님 계신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한테도 묻었대. 그래서 나는 또 팀장님이 가고 나서 그 따님분들 치료하고 나서 저는 다시 본가로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만신분들이 안 간 거야. 갑자기 대뜸 제사상을 차려놓고 우리 만신분들이 춤을 추시면서 구판을 신나게 벌리시는데, 예. 그때 저 기억이 없어요. 일어났더니 마찬가지로 신당에 누워있었고, 예. 저한테도 이게 저주 기운이 묻어 있었대요. 약하게나마. 네가 그때 절한 거는 잘한 거라고. 너 그때 절 안 했으면 죽었다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이만큼이지, 너한테도 묻어 있는 걸 털어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번 이제 일은 막히네. 예. 귀신이 무서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무서웠고 그럼요. 산신님께서도 무서웠고. 근데 열무 아빠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무서운 거랑 귀신이 무서운 거랑 같이 섞여 있는 듯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게 뭐냐면, 귀신이 나타났다가 또 그 귀신이 사람한테 빙이 돼갖고 저한테 해코지 네. 하고 뭐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갖고. 맞죠. 오늘 이야기도 너무나 당연히 열무 아빠님 스타일대로 잘 해주셨고, 오늘 아빠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시들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빠라는 닉네임이 붙었다면 또 레전드다.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예, 윤호인 아빠님도 그렇고 열무 아빠님도 그렇고 감동 아빠님도 계시고 아빠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빠라는 닉네임이 붙으면 딱 그 분만의 분위기와 명확한 장르가 있다, 이렇게도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열무 아빠님께서 또 최근에 참여하셨던 내용도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